복지의 천국 이름은 흔히 북유럽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4국이죠. 근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현금으로 주던 복지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즉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를 갖다가 지향하고요. 일하게 만드는 복지, 즉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더 얹어주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받는 부분을 일을 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나라들도 과거의 성장이 지속될 때는 이런 복지가 감당이 되었지만은 지금 성장 정체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형태의 복지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 퇴직연금 등을 미리 개인적으로도 다 들어두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병가수당 제도를 고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래 직장인이 병가를 내면 병가 기간 동안에 월급 전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데 이제는 첫날은 무급으로 돌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8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3,800억을 아끼겠다. 이 나라 사람들이 수준이 있다 해도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툭 하면 아프다고 나일론 환자를 하니까요. 이렇게 생산활동을 차질을 빚지 않게 하고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병가, 실업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대폭 줄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현금 지급 복지에서 1위, 6위, 7위, 13위 하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다 6위, 18위, 12위, 19위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의 현금 지급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요 이 복지 축소 내용을 보면요. 핀란드는 아까 말한 대로 병가에서,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65세 이상 인구의 45%만 선별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요. 전부 20만원씩 주겠다고 강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웨덴보다 훨씬 못 살면서요. 스웨덴은 세계 소득이 1, 2등 다투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요.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일찍 퇴직하면 노령연금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 제가 새누리당이 이야기했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 9천원을 올리는데 거기에 근로장려세제, 즉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하게 보태고 사업자가 보태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는 거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돈을 쓰고요. 무조건 나눠먹는 누리예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안 써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만한 가난한 노인분들한테 집중해서 줘야지요. 한국의 복지가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국가 예산을 마치 지 돈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놈도 나눠먹고 저놈도 나눠먹고 다 똑같이 나눠먹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곧 미국 시간으로 5일 미국의 대선의 주요 향배가 될 위스콘신주 이 대선 후보 경선이 공화민주당에게 동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선두주자 트럼프와 힐러리가 다 위스콘신주에서 수세적인 상태에 내몰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경선 레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이 위스콘신에서 두 사람 모두 열세라는 겁니다. 물론 공화당의 트럼프한테는 위스콘신주에서 지게 된다면 여파가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티켓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폴레옹의 워털루, 즉 나폴레옹이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워털루에서 패함으로써 이 완전히 그냥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까? 귀향을 가서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이 위스콘신이 트럼프의 워털루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쪽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죽이려고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본인이 여성의 낙태가 범죄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말실수를 가지고 그걸 또 확산시켜서 퍼부어대었습니다. 정말 강철 인간이라도 저 정도로 흔드는 데는 버틸 재주가 없지만요. 트럼프가 한 10% 정도를 한 달 전에는 이기고 있다가 최근에는 위스콘신주에서 43대 37, 뭐 40대 33 이런 식으로 좀 지고 있다. 크루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7월달 중재전당대회까지 과반수를 못 넘기게 해서 트럼프를 죽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소폭이지만 역전을 허용했다. 위스콘신주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막상 이것이 투표가 되었을 때 꼭 이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할 상황으로 좀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 여론조사에는 클린턴이 샌더스한테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소합니다만은. 그래서 월가 개혁 등의 공약으로 의회 선전을 펼쳐온 이 민주당 경선의 이 샌더스가 한마디로 새로운 기적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이 샌더스가 이기게 되면요, 이제 힘이 좀 더 실릴 겁니다. 트럼프가 하고는 다르게 샌더스는 또 살아난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로 조사가 다시 FBI에서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클린턴은 여전히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데 샌더스의 선전으로 이 힐러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날 힐러리 캠프는 기부금 모금을 위해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샌더스의 모금액이 힐러리보다 더 많았다고 자인하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내일 지는 걸로 나왔다. 힘든 싸움이 될 거다라고 힘이 좀 빠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위스콘신에서 샌더스보다 유세도 더 적게 했대요. 그러면서 대의원 수가 많은 뉴욕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위스콘신을 포기했죠. 그래서 샌더스는 이 위스콘신에서 현재 47.9대 45.3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더 높아진다면 더 크게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이딴 설화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 주장했다가 말을 번복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 한일 핵무장론 들고 나왔다가 오바마한테 반격도 당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전에도 이 정도 실수는 트럼프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트럼프를 죽이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거겠죠. 자, 이와 맞물려서 위스콘신은 공화당 경선에서 매우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거다 하는 것은 근로자가 많은, 즉 노동자가 많은 공업도시인데 이 위스콘신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지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인구 구성이 위스콘신하고 비슷한 다른 주에서는 다 트럼프가 1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 위스콘신은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뭐 42명인가 하는 대의원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남은 경선이 매우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선거에서요, 농어촌 지역에 이 선거구가 영남에서 2개, 호남에서 2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가 사라져간다. 즉 농어촌의 기초단체, 한국 같으면 이 군이 80%가 소멸될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지자체들에게는 인구 쟁탈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일본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빠진 것은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지방 인구들이 한국처럼 전부 도시로 유출되면서요. 현재 일본 지방에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매년 6, 8만 명이 이르는데
그 결과 일부 대도시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극점 사회가 심화되고 지방은 인구가 극단적으로 줄어 교육, 복지 등 지자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 우리가 논답니다. 자, 특히 농어촌 지역인 아오모리, 이거 아오리라고 사과가 유명하죠. 아와테, 아키타, 여기 쌀이 유명한 야마가타, 시마네, 현 등은 현재 현내 지자체의 80% 이상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한국에도 번역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나오듯이 원래 시골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을 빨아들여 지방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결과론적으로는 나라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킨다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갖다 지적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의 공포 속에서 인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답니다. 와카야마현은 이주민에게 최대 2,600만원을 주고요.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 전문 상당 창구를 운영하고 야마구치현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체험 투어를 진행하면서 교통비를 보조한답니다. 시마네현 하마다시는 지난해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요양시설에 일하는 것을 전제로 정착금을 주고 집세와 양육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요양시설 인손 부족과 아이 수 늘리기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라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전담 부서와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일본 전체에 인구 유치의 피해가 또다시 다른 농어촌에 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인구는 2008년은 1억 2,800만원을 정점으로 현재 100만 명 이상 줄었고요. 2100년에는 5,200만원으로 감소할 거다. 반도 안 되게 한 40%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지자체들은 여기에 비하면 인구 지금 3, 4만 명인 기초단체들이 많은데 한번 우리가 통합을 했죠. 이 시군 통합을 했는데 강릉 명주시 통합했고 사천 삼천포 통합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기초단체 소멸도 일본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래도 농촌에 가면요 깨끗하고 한국보다는 훨씬 살만하고 또 전통도 잘 유지되고 있고 농촌을 관광상품화로 하고 있고 특산품도 훨씬 더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데 한국의 이 기초자치단체들은 무슨 배짱으로 별로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없애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